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질의 규칙성 두 번째 시간,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은 왜 생길까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쵸? 우리가 어떤 원소들을 자꾸 이렇게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 아까 어땠어요? 잘랐을 때 쉽게 잘라져요. 쉽게 색이 변해. 물에 넣었더니 막 반응해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뭐 봤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얘네들도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뭐 수소랑 결합한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 원소들을 각각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얘네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주기적인 성질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멘델레예프가 이렇게 쭉 해봤더니 이런 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도 이 표의 위치에 예측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더니 실제로 그런 애들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기율표가 완성되고 뭐 이 족 위 이렇게 세로줄이 족인데 이 족에 따라서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뭐 주기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뭐또 점점 어떻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리고 뭐 비금속, 금속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이 주기적인 성질이 있어. 이런 표에 딱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성질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원자입니다. 가상의 원자예요. 근데 원자는 크게 뭘로 이루어졌냐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어.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반면에 전자는 얘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는 거야. 전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전자는 되게 작아요. 작다 보니까 얘는 막 움직여 다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붙어버릴 건데 움직이고 있어서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설명을 봅시다. 중성 원자는, 자, 중성이란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밖에서 보기에 정기적으로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와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진다. 원자 번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예요. 즉 이 플러스의 숫자가 원자 번호야. 근데 중성이면 전자의 수도 이 양성자의 플러스 숫자랑 똑같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소는 1번이에요. 그래서 중성인 수소는 전자가 한 개다. 이거 볼까? 뭐 타이타늄, 타이타늄은 22번인데 얘는 전자가 그러면 중성일 때 22개가 있다. 얘는 네온은 전자가 10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자는 원자핵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여. 여기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 움직이는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은 한 개인에도 있고 두 개인에도 있고 여러 개인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의 수는 원소가 속한 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까 표를 다시 볼게요. 자, 주기는 여기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1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껍질이 하나 있어요. 2주기에 속한 애들은 2개 있어요. 3주기에 속한 애들은 3개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원자의 구조랑 성질이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봅시다. 먼저 우리 일족 원소인 리튬과 나트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튬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에 리튬의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자, 리튬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근데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있고 1개는 그 바깥쪽 껍질에 있어요. 나트륨도 한번 볼게요. 나트륨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죠?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1개. 그래서 총 11개가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의 수는 두 개다, 두 개야.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 리튬은 한 개고 나트륨은 8개예요. 세 번째 전자 껍질 리튬은 없어. 그런데 나트륨은 한 개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그걸 잘 찾아봅시다. 17쪽 원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 플루오린하고 염소. 자, 플루오린의 전자 개수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염소도 볼까요?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자, 2개, 7개, 2개, 8개, 7개. 어떤 공통점이 있어. 그지? 리튬하고 나트륨은 껍질의 수는 다른데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수가 1개예요. 그리고 플루오린하고 염소는 제일 바깥쪽 껍질의 수가 7개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1족이래. 얘는 17족이래. 그죠? 저 1족이라고 하는 1, 이거랑 이 1이랑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쵸?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 이름이지.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 애예요. 자, 원소들이 어떤 성질, 뭐랑 반응한다, 뭐랑 물이랑 만나면 뭐 폭발한다, 뭐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 결국 이 원소의 성질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바로 다른 물질과의 반응하는 애들이야. 안쪽에 있는 애들은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비슷해져. 그래서 1족인 애들은 다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2족은 2개예요. 13족은 3개. 얘는 4개, 5개, 6개, 7개. 18족은 이제 제일 바깥쪽에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는데 그거를 8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0이라고 표현해. 왜냐면 8개가 있으면 얘들이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각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이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보니까 성질도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건데 여담으로 들어봐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몇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 되게 많은 법칙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있죠. 우리는 항상 지구 중심에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있어. 사과가 떨어지면 항상 땅으로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 연력학 법칙이라는 애들이 있어. 그 중에서 특히 연력학 2법칙이라고 있는데 엔트로피 증가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우주는 항상 점차 안정해지려고 그래.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려고 그래요. 이건 우주의 법칙이야. 경험해보니까 항상 그렇더라 이거야. 우리 우주에서는 뭐든지 안정해지려고 그래요.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하면 뭐 무질서도라고도 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식으로 가려고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상을 예쁘게 딱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쫙 해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다 흐트러지지.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려고 그래. 어떤 물건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낡아요. 녹슬고 저 나중에는 부서져. 이런 상태로 가려고 그래.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전자 껍질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자 껍질에 전자가 첫 번째는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8개가 들어가면 얘들이 안정해져. 그러면 우리 우주는 항상 안정해지려고 그래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들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8개로 맞추고 싶어 해. 8개가 딱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데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비슷한 양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족 애들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는데 그 8개가 있어서 딱 얘들은 안정해. 안정하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얘들은 반응하는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짜리들은 전자를 몇 개 얻으면 안정해져요? 1개 더 얻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 거를 가져오려고 그래. 이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항상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이 전자들,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들이 이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였죠. 이 원자 구조 이런 거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단원 정리 잠깐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방금 얘기했던 거 얘네들이 어떻게 그럼 결합을 하는가 이런 걸 배워볼 거예요. 자, 단원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율표 배웠죠? 주기율표는 원소를 뭐 순으로 나열했어. 뭔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같은 뭐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배열된다. 자, 원소를 무슨 번호 순으로 나열했어요? 무슨 번호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같은 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배열된다. 이렇게가 비슷하다고 했죠. 이렇게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족.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 또 이제 금속과 비금속도 있었어요. 자, 원소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전기 잘 통하는 애들 뭐야? 그치, 금속.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애들은 비금속으로 구별할 수 있다. 얘네들은 금속이고 얘네들은 비금속이에요. 그쵸? 자, 다음 보기는 비슷한 성질을 띠는 원소의 무리를 나타낸 거예요. 얘네들은 비슷한 애들이래.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 봤죠? 플로린, 미안해요. 뭐 염소, 브로민 뭐 이런 애들 다 비슷한 애들이었어. 자, 1번 상과 같은 성질을 나타낸 원소 무리를 보기에 찾아주세요. 자, 1번 반응성이 거의 없다. 반응성이 없는 거. 자,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얘네들은 반응하는 전자가 없어서 반응성이 없다 그랬어. 그죠? 여기에 속한 애들이 반응성이 없는 애들이야. 그게 바로 헬륨과 네온입니다.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들은 디귿이에요. 자,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뭐였어? 저번에 실험을 봤죠? 팍 넣었더니 뻥 폭발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렇죠? 이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이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요즘에는 나트륨이라고 안 하고 소듐이라고 많이 해요. 칼륨이라고 안 하고 포타슘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뭐 소듐, 포타슘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수소와 반응한다. 이거 수소와 반응하는 게 실험 우리 저번에 봤죠? 얘네들이 수소와 반응하고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여기에 속한 애들이에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얘는 왜 생기느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족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자,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에서 종이 치네요. 여러분 수업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성질에 주기성이 나타나는 것은 같은 족의 원소에 뭐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에 답이 있어요. 자,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예요. 전자 배치를 나타내줬어. 자, 전기를 잘 통하는 원소의 기호를 쓰시오. 자, 금속을 찾자 이거죠. 금속은 뭐? 이거랑 이거 중에. 그쵸? 우리 아는 거지? 리튬과 나트륨이 금속이에요. 비금속 속하는 원소의 기호를 쓰시오. 산소랑 플루오린이었어요. 자, 리튬과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를 고르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쓰시오. 자, 리튬의 구조를 봤더니 얘랑 어떤 애가 비슷하냐? 아까 같은 족에 속하면 뭐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는 뭐야?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수야. 얘는 한 개 있죠. 이 중에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는 애를 찾으면 돼. 보니까 나트륨이 한 개 있네요. 산소는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플루오린은 7개 있어요. 그래서 리튬과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배워봤는데 어렵죠? 이 부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뉴스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우주 이런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려운 수업 잘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댓글을 달아볼 거냐면, 자, 우리가 오늘 원소가 왜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쵸? 그래서 자, 무엇이 주기적인 성질을 결정한다? 우리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그치? 근데 원자과 전자 여러분들 좀 잘 모르겠는 용어잖아. 그거를 좀 풀어서 한번 써봐요. 원자과 전자가 뭐였지? 그래서 뭐 때문에 같은 조개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